현대소설 읽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3번의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41번은 서술상 특징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선택지에 정답을 찾는 것 이외에 선택지에 있는 다른, 정답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있는 말들도 다른 문제에서, 다른 소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도록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건 잊지 않고 반드시 메모를 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2번 공동묘지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 아하, 딱 나왔지. 뭐가 나온 거야? 공동묘지법과 관련된 인물들의 태도라 그랬잖아. 결국 소설을 읽는 방법이란 게 뭐라 그랬어? 인물을 잡는다. 그리고 내면을 체크하라. 뭐 하는지 따라가다 내면을 체크하라. 그 내면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심리, 태도, 가치관 등등이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선택지에 아예 공동묘지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 그랬으니까 이 대상이 바로 공동묘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갈등의 대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지. 그치? 아하, 공동묘지법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또 갈등하고 있구나. 태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 43번에 이제 보기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또 해봅시다. 자, 보시면 1920년대 보통 현대소설에 보기가 주어질 때는 시대 배경, 주제의식, 인물의 성격,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걸 준다 그랬어. 여기도 마찬가지 1920년대 문학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하, 1920년이면 이때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일제치하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인지 아닌지 우리 알 거 없고, 개인의 발견과 현실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뭐? 개인의 발견과 현실인식. 됐지? 염상섭 아저씨는 개인의 발견 and 그 다음에 현실인식.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대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화되면서 민중의식이 깨이면서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야? 개개인 인간들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며 현실인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깨우치고 알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지. 소설이 그런 것에 앞장서서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1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면 뚜둔. 자, 개인의 발견. 자, 뭘 한다고? 1인칭 해서 개인의 내면. 소설을 통해서 이런 걸 어떻게 제시하냐면 1인칭을 사용함으로써 개개인의 내면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며 개성의 표현으로서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한다. 뚜둔. 자, 그다음 뭐예요? 개성적인 인물. 즉 이런 거지. 고전소설에 보면 항상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지. 그치? 요 개성 표현이라는 것과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은 전형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그 계층에 속하면 그런 성격의 인물들은 꼭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고전소설에 보면 영웅의 스토리 나오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그치? 귀하게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문일지집이라 하나를 들면 10가지를 알고 스스로 무예를 깨우치거나 조력자가 가르치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니까 막 하여간 능력치가 커져. 고난을 겪지만 이겨내고 승리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성이 등장한다면 아름다운 외모에, 그치? 지혜로움과 지조를 지키고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이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항상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던 과거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개성적인 인물이 등장했다는 거야. 개인의 내면을 살펴보며 또 개인들의 다른 성격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소설을 만들어냈다. 뭐 그런 얘기네요.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 생활 현실. 생활을 주목했다는 거지. 사람들의 삶에 주목했다. 자, 그에 따르면 문해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문학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결국 생활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넓게 총체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넓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에 주목했던 적이 있냐는 거야. 고전소설 자꾸 비교하는 거지. 고전소설에 그 양반들이 어떤 생활상을 드러내는 게 있냐는 거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쓰고 살림을 어떻게 살고 이런 거 없어. 무슨 말이겠지? 공부하고 과거 나가서 무술하고 전쟁 나가서 공 세우고 이런 거야. 무슨 말이겠어? 여인의 생활하면 뭐야? 악기를 연주했다, 시를 뭐 썼다, 뭐 시를 읊었다, 뭐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어? 실제 생활이 부재해 있다라는 거지. 현대 세속적인 드라마들도 마찬가지야. 드라마들 보면 뭐가 나와?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지 않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응. 자, 그런 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실제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라는 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근대문학 정신이다. 이게 바로. 근대문학의 정신이다. 근대문학의 정신은 어쨌거나 자 마무리 결국 뭐야? 개인의 초점을 맞춰주며 현실에 초점을 맞춰준 작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근대문학의 특징이며 끝나버렸고 자 가봅시다. 자 제목은 만세전. 만세전은 뭐야? 만세는 알겠는데 대한독립 만세 이건가? 독립운동하는 건가?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맞아요. 대한독립 만세 이거 3.1운동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만세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건데 원래는 묘지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했었답니다. 근데 묘지라는 제목 자체가 약간 자극적이어서 검열에 거식이 될까봐 만세전으로 바꿨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은 것보다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뭔 소리야 갑자기. 스토리에 대한 얘기 앞부분에 줄거리도 없고 보기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작품의 특징 시대 상황에 대해서만 줬을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좀 난감하지. 참아야 돼. 근데 지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축구로 치면 수비수라 그랬잖아.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해결돼. 참으면 돼. 포인트 잡으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뭐라고? 천대하고 맞는 것하고 뭐가 더 낫니? 그럼 뭐야? 천대가 낫다는 거야. 우씨, 난 아닌데. 다 싫은데.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맞을래? 나한테 무시당할래? 야, 이거 선택 불가능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민중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치? 두드려 맞는 것보다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천대 맞는 게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봉판에 엎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이게 현대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떡목판에 엎드러진다는 셈으로 뭔 소리야? 할 수가 없어. 미친 채하고 이건 알잖아. 미친 척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미친 척 어리광을 부리고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스라소니 나를 몰라. 깡패? 그렇지. 깡패 옛날에 스라소니가 있었죠. 스라소니는 고양이과의 동물이잖아요. 그치? 얼굴이 넙죽해가지고 정말 큰 고양이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고양이와 맹수 사이 어디쯤 있는 녀석이야. 보면 귀엽게 생겼어. 스라소니. 근데 스라소니를 몰라도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모르잖아. 그럼 버려. 어떻든지 저편에 호감을 사고 저편에 어떻든지 마무리 지었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고전이든 이렇게 좀 옛스러운 현대소설이든 읽으면서 어떤 말들이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을 때 답답하고 불안해진단 말이야. 그럴 땐 내가 뭐라 그랬어? 글 읽을 때는 우린 축구 선수로 치면 수비수. 무슨 말 알겠어? 기다려라.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잡을 수 있는 포인트만 잡고 보는 거야. 천대가 맞는 것보단 낫다. 그래요. 뜨던뜬뜬 하다가 미친 척 어리광을 하고 이건 알잖아. 미친 척 어리광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야 일로 와봐. 너 돈 있어? 좀 줘봐. 아저씨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인마. 그럴 때 왜 그랬어요. 미친 척 막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그런 얘기야. 두드려 맞느니 오케이 무시당하는 게 낫다.
그래서 미친 척 어리광을 부리고 스라손인 행세를 하는 모르고 어떻든지 마무리.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두둔. 자, 어떻게 한 거야? 미친 척 어리광 부려서 호감을 사고 웃기면 핍박은 면할 것이다. 됐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어떻게든, 자, 어떤 방식이든 미친 척 해가지고 미친 척 해서 호감을 사면 무엇을 면할 수 있다? 핍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호감을 사고 상대방을 웃기려고 뭔가 애쓰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속으로 유놈하면서라도 얼굴에는 웃는 빛을 띠면서 당장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그럼 뭐야? 웃음을 띄우면, 그치?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욕 보는 것은, 욕 보인다라는 말 알지? 욕 보인다. 욕은, 치욕은 면할 것이다. 이해됐지? 같은 구조의 반복이지? 자, 그래서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여기서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공포는 다 알고. 경계, 두려워하고, 그치? 조심하고. 미봉책이라는 말 들어봤죠? 임시방편. 가식 알잖아, 가식덩거리. 굴복 알잖아, 그치? 비굴 알잖아. 도회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야? 추석 보면 돼.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나오잖아.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와닿는 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별로 안 좋은 태도들인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 안 좋은 심리인 것 같아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이러한 모든 것에 딱 정리해 주잖아.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갔지만 이것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결국 뭐야? 숨어 삶.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숨어 살아감. 됐어? 그치? 숨어 살아가는 것이 뭐다? 조선 사람의 처세술이다. 이래서 그래서 내가 퀴즈를 내줬잖아. 이 처세술에 대해서 서술자, 여기는 1인칭이라고 그랬지? 나는 긍정이나 부정이냐 했을 때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숨어서 사는 거잖아. 숨는 거잖아. 당당하지 못한 거잖아. 그렇지? 미친 척하고 이걸 면하기만 하는 거잖아. 미봉책, 임시 방편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실상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만은 보니까 뭐야? 굳어 빠진 이런 것도 되게 부정적인 어투잖아요. 그렇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만은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처세술은 어디서? 봉건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지금의 우리다. 우리의 생활이다. 생활 나왔네, 생활. 됐죠? 우리의 생활이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딱 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당장에 뭔가 불편하고 힘든 거, 두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헤헤거리고 눈치 보고 미친 척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처세술이다. 끝. 그래서 여기서는 처세술 하나 하고 이것이 결국은 처세술이 대상이 되고 이걸 서술하고 있는 나라는 인물의 태도는 부정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끌어냈지? 됐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잡으면 돼. 어떻든지 그저 내 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주면 나중에 어찌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자, 이 대사가 바로 뭐야? 이 대사가 뭐야? 이거 다 정리하면,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나온 거잖아.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읽어낸 거냐면,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서술자가 어떻게 읽어낸 거냐면, 이런 말을 통해서. 어떻든지 내 지인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만 해주면요. 어찌되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립이고 지랄이고 그게 뭐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거 얘기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라는 인물 잡고 그의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지인의 동등한 대우만 있었으면 좋겠다. 만만만만만. 그렇죠? 내가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는 대우해주기. 근데 이건 뭐 불가능한 거지. 2등 시민이니까 우리는. 2등 시민.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돌려보면서 목소리를 한층 낮춰서 다시 말한다. 자, 이거 여기서 우린 태도를 봐야지. 그치?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휘휘 돌려보고 목소리를 한층 낮춘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 해야 돼? 눈치를 보고 있음. 요거는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죠.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진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인물의 심리나 태도잖아.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일본인처럼 대우만 해준다면 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건 뭐야? 조선인의 앞에 나온 처세술이 그대로 샤샤샥 연결된 거고. 오케이, 이거만 잡으면 끝. 자, 그 다음에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뚜둔! 핵심적인 갈등 요소 나왔네. 자, 바로 뭐가 나왔어? 공동묘지. 이것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우리는 잡아서 문제도 풀어야 되고 이게 소설의 핵심이니까. 갈등의 핵심 요소니까. 잡았지? 내지에서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받아 수용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우리에게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됐지? 그치? 응. 따를 수밖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있기는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그 일본이란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어떤 곳인지 모르고 힘이 센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공동묘지 걔네도 하는 거예요? 걔네도 하면서 우리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이 나라는 인물이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의외의 이 장돌뱅이도 두둔 인물 같이 잡고 이 녀석이 뭐야? 장돌뱅이네. 장돌뱅이였다. 의외의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도라고 돼 있잖아. 도란 얘기는 도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고 이미 이것은 내게 나라는 인물에게 구정보라는 거지.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 정보에 대한 얘기 자주 하지. 그렇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어느 순간에 알았다라는 것 자체를 유치하지만 수능 스타일의 문제에서 자주 물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항상 체크하면서 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는 아까 형님한테 두둔. 자, 도. 그래서 누구야? 플러스 형님. 형님도였어요. 형님도. 자, 청년도, 장돌뱅이도, 형님도 공동묘지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겠군. 됐지? 자, 그 형님한테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거 아무렇거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두둔. 자, 이건 뭐야? 나의 태도 드러나지. 뭐라 그랬어? 상관이 없음. 무관심하지. 상관없지만은 아마 요사이 경영에 모여 앉으면 꾀들 문제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주고 싶었으나 그러할 수는 없었다. 무관심에 상관이 없으며 무관심하며 그 다음에 웃어주고 싶다. 자, 당연히 이 웃음이라는 것은 무슨 웃음일까요? 긍정적 웃음입니까? 부정적 웃음입니까? 당연히 비웃음이지. 비웃음. 됐지? 왜냐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정적 태도가 한껏 드러난 상황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리고 우리를 함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도록 만들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어디에 초점화돼서? 나라는 서술자 등장인물에 초점화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읽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거야. 다. 알겠어요? 그 사람의 판단을 보고 있는 거고. 됐죠? 일본에도 공동묘지 있다고. 나 역시 누가 듣진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나 역시 또한 수상쩍게 보이던 저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두는 모자를 쓴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는 양복쟁이. 복장이 깔꼬르모하니까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일 가능성도 있고 조선인이라 하더라도 권력에 뭔가 맛을 보고 있는 자여서 밀고라거나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떠던 저희 뭐야? 염려 태도 딱 드러났지. 잡아야지. 염려하고 있다. 무엇을? 오해를. 주의할 것은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방은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는 거 포인트 잡으셔야죠. 왜냐면 출제자들이 유치하게 어떻게 선택지를 내는 거야. 자신이 총독
총독제를 비방하는 것이 눈치챌까봐 두려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내 말 알아먹었냐? 출제자들 뭔 짓거리 하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항상 만만한 도도도도도 역시 이런 말들을 다 주목하면 읽는 거야. 알겠지? 왜? 그런 거에서 출제 포인트를 얍실하게 만들어내니까 출제자들이. 오케이? 미리 대비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어쨌거나 크게 갈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부정적 태도가 처세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 잡아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청년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태도가 드러났다는 거 잡아야 되는 거고, 형님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했는데 한 일장 연설을 했는데 아마 비슷한 태도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상관없다, 비웃어줬다, 그 다음에 염려를 나도 한다. 얘도 눈치 본다는 거 있었지. 이런 심리들 탁탁탁탁 체크해 놓으면 절대로 이 소설에서 틀릴 건 없다는 거야. 서사문학에서. 오케이. 나올 때마다 탁탁 체크하면 절대로 틀릴 게 없다. 되죠? 자, 정말 내지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진짜 있다고요? 놀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공동묘지 안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권력 있는 사람 또한 그야 좀 다르겠지만은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뭐로 싹 넘어갔지? 공동묘지에서 뭐로 넘어갔어? 근데 화장을 좀 주로 하죠. 됐죠?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공뼈라든가 갖다 놓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고.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은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어? 하하하.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화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긍정부정. 화장에 대한 나의 태도는 긍정부정. 그렇지 않아도 땅이 금 조각 같은데 죽은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해서 묘를 만들면 무덤만 남지 않겠소? 라고 얘기했으니까 화장은 긍정부정이야. 긍정이 되는 거지. 따사. 그렇다면 공정묘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 되는 거지. 뭐가 부정이야? 선산. 각자 집집마다 묘를 서는 거. 그건 부정이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살짝 그냥 얘기를 해주면 땅에다가 각자 선산을 지키고 선산에다가 묻고 하는 거를 야 일제치하에서 뭐라는 거야? 야 그거 하지 마. 아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 미개한 새끼들. 그냥 사람들 죽으면 한 곳에 못 놔. 얼마나 좋아.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말이야 골치 아프게 만들어. 미개한 새끼들.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조선인들이 뭐야? 저런 미개한 새끼들. 조상님들의 땅에다 묻지 않고 오직 함께 묻는다고 저런 미개한 새끼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따를 수밖에 없긴 한데 이렇게 넘어간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다고 나누 하는 생각을 해보였다. 근데 뭐야? 그렇지? 여기 살짝 뭐가 있냐면 남은 땅은 누구 손에 가나? 이건 뭐야? 결국 땅 남겨서 좋을 거는 서민들이 아니긴 한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겠지. 살짝. 여기 뭐 굵은 글씨도 뭐 밑줄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그리고서니 자기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로 살라야 버릴 수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뭔 소리야? 이 청년 이 화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 보였어? 부정적이지. 아이고 어떻게 조상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산소를 그거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결국 뭐야? 부정, 명확하네. 반대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얘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화장하는 거 괜찮잖아요. 묘하면 땅만 부족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화장을 지낸다고 해서 상관이 뭐겠어? 예전에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은 어딘지 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어봤을 거야. 출애굽기. 이집트로부터 누가? 모세. 바다 갈라져라 나오는 거 그거 출애굽. 이집트를 말하고.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보니까 알겠네 그지? 요거네. 나무관에 시체를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 큰 나오네. 지금 와서 미라밖에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 능라주의 좋은 옷을 입히면 뭐합니까? 백평 천평이라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뭐라고 송도표 세우면 무엇에 쓴단 말이오? 계속해서 뭐야? 공동묘지 긍정이고 무엇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산소 무덤 정상적인 그냥 무덤
이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자, 내 앞에 앉아있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장군? 또 다른 인물이네. 새로운 인물 딱 등장하고 얘는 뭐야 하고 있는 거지. 어리버리.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이 사람 뭐 하는 거냐면 애굽 피라미드, 미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여기까지 그래 하고 듣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미라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뭐예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부수적인 인물이지. 아주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 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의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이 없지만은 자, 이런 거 항상 중요하지. 예는 중요하다. 태도가 들어간 거니까 무엇은 인정한다 이런 거 잡아야지. 예는 중요하다. 근데 그 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요하지만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 이게 바로 뭐다? 마음이다. 정성이다. 됐지? 자, 그러니 공동묘지법이라는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은 자세히 모르겠어. 왜냐면 이거 뭐라 그랬어? 상관없다. 관심도 없다 그랬잖아. 됐지? 잘 모르지만 그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을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치레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겉꾸밈을 자랑하고 외화를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은 우선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소? 물은 거지. 우리가 공동묘지 다시 나오고 야 우리 공동묘지 하자 그래가지고 뭐 못 살게 됐어? 우리가 사는데 문제 있어? 염통 밑에 그냥 심장 밑에 쉬 쓰는 줄 모르고 값살릴 거 다 값살리고 값살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릴 거 빼앗길 거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서 배가 고파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이나 염려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야? 이 공동묘지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내가 뭐에 대해서 이 조선인들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조선인들에 대한 태도는 뭐가 되는 거야? 얼빠진 이런 얼빠진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빠진 놈들. 자, 얼빠진 이게 태도 들어간 걸 딱 잡은 거지. 됐죠?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했다. 형님도 마무리됐지. 형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누구에게? 이 청년 장돌뱅이에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 형님도 공동묘지를 얘기하면서 한참 나한테 설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스토리가 얘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결국 뭐가 된다? 얼빠진 조선인들이다 이런 얘기지. 이래서 산 사람이 배골코 앉아있는데 죽은 사람 어디다 묻는 거 가지고 이렇게 들끓을 일이냐? 이런 멍충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알겠지? 간단해. 인물을 잡아. 모르는 말이 있어. 아직 갈피를 못 잡아. 참아. 그런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태도가 나온다는 거야. 그 태도는 무엇에 대한 태도일 거야. 그럼 그 무엇이 바로 대상이고 갈등 요소가 될 거야. 다른 입장들이 있으면 잡으면 돼. 이해됐어? 다른 태도가 나오면 아하, 같은 대상의 다른 태도인 갈등이 드러나는군.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그렇게 정리하면 문제는 샤샤샤샥 풀린다는 얘기지. 쉽게. 이해됐죠? 살짝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단편소설이 아니고 중편소설이에요. 중편소설. 그래서 꽤 작품이 좀 긴 편이긴 한데 스토리 아주 단순해. 나라는 인물이 일본에 유학을 간 거야. 오케이. 근데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오는 거야. 근데 일본에 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조선인이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한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관념이 즉 현실인즉 역사인식이 하나도 없는 지식인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조선에 넘어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일본 배를 타고 뚝 넘어오는 상황에서 점점 느끼기 시작해 뭔가를. 일단 내가 가는데 검열을 많이 해. 조선인이란 차별을 받아. 그리고 배를 탔는데 배에 목욕탕이 있었나 봐 거기에. 그 목욕탕인데 배를 타고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고 있었어. 근데 일본인들이 막 앉아가지고 떠드는 거야 막 일본인들이. 그러면서 야 말자 어디 가가지고 몇몇 데려다가 막 강제 노동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속여가지고 데려다가 막 일시키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인들이나 중국인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이야기들 막 듣는 거야. 하등 민족으로 보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뭔 말 알겠어? 그리고 조선에 탱 와가지고 형님을 만났는데 야 사실은 개구라였어. 아프지 않아. 어쩌고저쩌고 그랬나? 하여간 얘 너무 오래전에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형님하고 얘기하는데 형님하고 얘기가 이 공동묘지였던 거야. 이런 후레자식 놈의 새끼들 공동묘지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기차를 타는 과정에서 조선에 뭔가 죄를 지었는지 어떤 여인을 본다거나 조선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봐.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묘지 가지고 난리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원래 제목이 뭐? 무덤이었을 수 있었던 거지. 이해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구더기가 들끓는 이 조선의 상황은, 조선의 현실은, 이 조선의 모습은, 조선의 현실은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과 같은 상황이다. 에라이 그러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설을 읽었던 혹은 그 후대에 이 소설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되는 거지. 누구한테? 작가한테. 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냐, 지식인이 이게 할 짓이냐. 욕만 세리 하고 나는 일본인들 좋아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쌍놈의 새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게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전체 스토리 알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한번 볼까요?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상징적 배경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 해소는 전혀 없지. 여기서 갈등이라는 건 공동묘지인데 해소될 방안은 전혀 안 보입니다. 기미가 안 보여. 냉소적 어조를 통해서 쇠퇴에 대한 비판적 태도. 오, 완벽하지. 그렇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반드시 무슨 말을 알아야 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 냉소적 태도. 이 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왜? 이게 뭐야? 차가운. 이거 뭐야? 웃음. 됐어. 냉소적 태도. 그래서 옛날에는 냉소적 태도라는 말이 단순히 비판의식이다 라고만 문제가 출제되기보단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무슨 말이겠어? 요런 때 많이 나타났어요. 요런 식의 선택지로 많이 써먹었었어, 옛날에는. 뭐 말이겠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쁜 면을 보여줄 때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추세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냉소적을 그냥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서 인물의 사이에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없지. 장면 전환 없었어. 그냥 기차에서 계속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렬 당연히 없지.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사파 형식을 나열하여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서로 다 밀접한 연관이 되는 사건들일 것이며 여긴 또 그냥 기차에서 일어나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42번. 자, 인물들의 태도. 공동묘지에 대해서 인물들의 태도를 정리한 거 말고 우리가 한 게 없어, 사실은. 그치? 자, 나는 공동묘지법이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럴 리가 없지. 난 이거 찬성. 나는 공동묘지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아니야. 나는 공동묘지법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것을 이거 포인트, 염려 포인트. 됐지? 오해받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였다. 장도배는 공동묘지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말한 건 이 사람이지, 나지. 그치? 나였어. 장돌배는 공동묘지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하고 있다 그랬는데 애급의 관습에 공동묘지법이 나온 거야? 애급은 너무 큰 묘지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짓거리 한 거라고 나가 예를 든 거지. 공동묘지가 왜 애급이요? 피라미드가 공동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어쨌거나 3번이 정답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가 왜 이런 선택지를 답으로 내는 문제를 출제하냐면 특이하니까요. 무슨 말이겠어? 얘는 지금 뭐야? 지식인으로서 막 욕하잖아. 비굴한 새끼들 막 하잖아. 무슨 말이겠어? 뭐라고 했다? 얼빠진 새끼들 이러고 하잖아. 근데 지도 똑같이 뭐야? 눈치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득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놓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출제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강력한 뭐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43번 가겠습니다. 43번. 자, 1번.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서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서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맞네요. 그렇지? 처세술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그리고 밑에 생활이라는 굵글씨하고 연결된 거 봤잖아요.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뭔 소리야? 생활 철학을 터득하니 아니지. 그건 뭐라 그랬어? 이 처세술은 조선의 처세술은 봉건지에서 자연스럽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굳어버린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뭘 터득해? 됐어? 자, 터득이란 말. 그 다음에 또 그걸 옹호한다라는 말도 어색하죠. 이거 보고 그냥 푸는 게 더 맞겠지? 뭘 옹호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렇지. 총체적으로 폭넓게 앞에 있었던 말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견주어 문제점. 견주어. 이런 단어 또 오해하는 놈들이 있는데, 견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교하여. 그냥 이런 뜻이야. 비교해봤다는 거야. 비교해봤는데 완전히 다르거나 비교해봤는데 비슷하네. 결론은 상황마다 다른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일상적인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제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서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는, 그렇지. 일상적 화제는 생활. 연결되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서, 그렇지. 1인칭 맞는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개인의 개성, 맞네.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맞네요. 다 되었어? 어색하지 않지? 다 해결됐지? 자,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녀석이었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거나 읽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돼요. 읽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아시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읽는 방법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잡아놓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딱 뭐만 해주면 돼? 개념을 딱 장착해 놓으면 되는 거야. 냉소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모르지 않고 바로 비판이라고 풀어낼 수 있으며, 사파적인 구성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가 뚝뚝 떨어져서 인과적이지 않은 거, 수필이 나오는 거 라는 게 머릿속에 그냥 딱 들어있어야 돼. 무슨 말이겠어? 필연성, 우연성이 딱 구분이 되며 개연성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돼. 그거만 되면 문학은 날아다니는 거라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 나와도 결국은 뭐야? 말이 어려울 뿐 인물 나오고 심리 나오고 갈등 요소 나오는 건 전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내 말 알았어? 이해됐지? 오케이.